안녕하십니까. 오늘 84년 GD의 2021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년 GD생들은 2020년 현재 37이고 21년이면 38쯤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과장급 정도나 차장급 정도에 뭐 있으면서 이 회사의 중수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렵고 책임도 막중하지만 어떤 권한은 좀 작아지는, 그러면서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많은 좀 더 뭐 도전도 많이 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나이가 또 37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84년 GD생한테 2021년이 주는 메시지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때는 이제 취미 활동을 좀 가져야 되고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상당히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새로운 곳에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잠잘 거 안 자면서 아끼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은 것이 많이 얻은 사람도 있고 작게 얻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에 주는 메시지는 이제 더 발전을 위한 너 텐션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좀 이완시켜라. 이제는 좀 휴식도 좀 즐길 줄 알고 좀 쉬었다 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쉬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들도 더 인생을 더 잘 살고 길게 잘 살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노력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다라는 것 같다 인생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년은요, 과거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거에 강한 텐션을 주고 강한 노력을 했다면 21년은 한 해만이라도 좀 자기를 좀 느긋하게 좀 풀어주고 내가 그동안 이룬 것에 대해서 약간 보상받는 그런 한 해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반드시 분야가 중요합니다. 분야와 규모가요. 분야는 자기가 잘하는 영역, 내가 지금까지 해서 뭔가 최고가 된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 분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셰프였다면, 10몇 년 동안 셰프 또 생활을 했다면, 내가 큰 호텔에서 셰프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요리 영역에서 특정 요리 영역은 내가 잘하니까 그걸로 창업하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수 같은 거, 뭐 건물 짓는 거에서 회사에 소속된 목수여서 집을 지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거 갖고 창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내가 적어도 3, 4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내가 몸담았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창업을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내가 새롭게 배워서 뭔가를 창업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 안 됩니다. 웬만하면 노력하면 된다? 이거는 과거에는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까지. 근데 21년에 새롭게 내가 뭔가를 배워서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또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창업을 하는 건요, 고생을 위한 길이고 실패를 위한 길에 속합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큰 결실이 어렵습니다. 쉬어가는 시기는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즐겨야 될 시기는 즐겨야 또 다른데 노력을 경주할 수 있습니다. 다들 지금은 쉬어가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숨을 돌으면서 재충전을 위한 시기라고 줬는데 이거 갖다가 또다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뭘로 이제는 건강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갖다가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추천할 만한 일이지만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 노력을 하는 건 건강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악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이제 딱 맞게 뭐냐면 자기 직장만 하실 분도 있고요, 또 자동차처럼 이렇게 탈 것을 장만하거나 아니면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좀 큼지막한 것들, 생활용품들을 장만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장만하실 분들이라면 이 21년을 이용하시라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직장만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장만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니까 계속 기회에 누렸던 갑자생, 84년생 GD라면 21년에 직장만에 도전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37이신 분들이 그동안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해오셨을 텐데 21년도에 뭐 새로 그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하는 거 이런 거는 그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좋을 수가 있으니까 네. 아니 이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네. 굉장히 좋은 회사인지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출근 시간도 아침에 굉장히 일찍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최근 출근이 만약에 다른 데가 9시면 8시쯤 가야 되고 네. 근데 또 주말이면 노는 게 아니라 시험 같은 것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네. 또 어학부터 시작해갖고 네. 근데 다니면서 자기 트레이닝을 계속하고 그걸 회사에서 시험 봐서 관리하고 해요. 예.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 소도 뛰고 프라이드도 있고 최고라는 엘리트 의식도 있지만 나는 굉장히 지치고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삼성에 있다가 그 2등 기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건 이때 내려오는 거 이때. 그래서 보면 야 37까지 내가 정말 엘리트 기업 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난 너무 붙인다. 나는 엘리트도 좋고 1등주의도 좋고 남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좀 이제 편하게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때 삼성보다 사회적으로는 좀 못하지만 내가 회사 생활이 좀 편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가라는 거예요. 이동을 해도 좋은 해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데 조건이 네. 좀 수월하고 편한 곳으로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어떤 분이 군인이었다고 쳐보세요. 이때까지는 전방을 쭉 돌면서 무슨 중대장하고 소대장하고 이렇게 했다는 친구이라면 이때 이동하는 건 뭐냐면 후방으로 나와서 이렇게 좀 약간 근무 환경이 좀 편하고 만만한 곳으로 이동은 좋다. 또 그 만약에 건설회사에 다녔던 분이라고 보면 그 20년까지는 주로 해외 건설부터 시작하고 건설 현장을 주로 했던 분이라면 21년에는 이동하는 건 뭐냐면 사무직으로 좀 이동하면서 현장의 긴박감이 아니라 이제는 좀 사무직으로 있으면서 현장보다 좀 덜 위험하고 덜 긴박한 환경 속에서 움직이는 것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 오랫동안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이 21년에 굉장히 더 이제 여태까지 힘들었던 것들이 많이 편안해질 수 있는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그 직장 생활이 단순히 편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그 기업을 다니신다고 하면. 근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제가 삼성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나는 편한 거에 찾아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계속 그 강하게 요구하잖아요. 드라이버에 걸고 더 세게 나. 그럼 못 견디고 병이 나요. 아. 그러니까 계속적인 거 뭔가 텐션을 주는 업무 있잖아요. 그거는 안 맞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예. 건강 이상이 생겨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유지할 수 있으신 분들도 계신 거죠? 예, 예. 그럼 그 한 해가 편하게 지내가는 그렇죠. 거죠? 유지할 수 있는 분이라도 예.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 같은 거 맡지 말고 내가 예. 익숙한 업무를 갖다 맡게 돼요. 아,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한 해를 네, 보내게 그래서 되죠? 한 해를 되게 편하게 그동안 네. 하나는 편안한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고생했다는 예, 전제가 예,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 28년, 19년, 20년 동안 고생이 많았어요. 되게. 네.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좀 약간 쉬는 것 차원에서 그런 보직을 줘요. 그러면 진급은요? 요럴 때요, 진급도 잘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진급 기회는 진급에는 있고. 유리해요. 근데 이제 진급에는 유리한데, 네. 어떤 쪽의 진급이냐면, 그러니까 보직이 굉장히 좋아서, 예. 다음에 요 보직이 가면 굉장히 좋은 데로 올라가는 왜 후보직금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안 맞는다는, 그런 데는요, 보직은 좋지만 굉장히 텐션이 들어가는 보직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만약에 이 정치권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에 들어가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다음에 대선의 후보로 올라간다. 그래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정되면서 거기에 당선돼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그릇이라면 이럴 때는 차라리 지방 전남에 출시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전국적인 주목을 받지 않고 나는 전남지사. 그 전남지사가 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나 전남지사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요런 시에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전남지사 요런 걸 도전하는 게 좀 편하게 가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 37이신 GT분들이 그동안 그 회사 생활하면서 일이 업무가 많았잖아요. 네, 많았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보상으로 그 21년도에 네. 진급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이 그냥 진급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 해인 거예요? 적어도 예. 밀려지진 않아요.
불리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기다렸다 하신 분들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 진급은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다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진급과 동시에 부서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편한. 빡센 곳이 아니라 네. 빡세고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아서 내가 힘들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 편하게 1년을 보낼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업을 하면 만약에 자기가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일의 영역에서 창업을 해야 될지 새로운 영역은 안 되는 거죠? 네, 새롭게 뭔가를 배우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결과도 순탄치가 않아요. 왜냐면 쉬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세요. 쉬어야 될 때. 결혼할 시기는 괜찮은 거예요? 네, 이럴 때는요, 결혼을 하더라도요, 어떤 세상이냐면,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금 만만한 상대를 고르게 돼요. 그러니까 왜 좀 나하고 신분 차이가 좀 높은 사람들 꿈꿀 수도 있고, 남자라면 정말 훨씬 더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꿈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로. 근데 이때 결혼하는 거는 좀 내가 만나서 기분 좋은 상대, 만나서 편한 상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자들도 남자를 고를 때 너의 스펙과 외모와 어떻게 그런 가진다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런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쳐도 그러니까 어떤 그레이드로 나눌 때는 좀 불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좀 편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 좀 감동은 작은 결혼일 거예요. 감동은 작지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상대와 결혼하기엔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괜찮은 해이긴 한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가슴 터지는 첫사랑보다는 그냥 만났는데 이게 얘기가 잘 통하는 옆집의 그 사람도 좋다는 거예요. 그 오랜 친구 관계였으면 결혼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네,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1984년 쥐띠생의 2021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